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동인기업과 에코아이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 그래도 모르는 상장에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동인기업과 에코아이는 11월 21일 화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 4종목, 3종목의 동시상장도 있었는데 수급이 서로 분산될 수 있는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기업입니다. 동인기업은 코스피 상장 종목이라 우리사주조합의 20%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된 주식은 약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89.87%가 실권이 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가 매우 클 경우 실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인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1인당 7,115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721만원만 청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규모 실권은 직원분들이 회사를 안 좋게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매우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된 물량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늘어난 물량을 모두 소화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에코아이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배정된 주식을 모두 청약하였고 최종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정됐던 규모가 매우 작았기에 호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의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도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분들의 청약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의 선택은 동인기업보다는 에코아이였습니다. 에코아이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인기업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업은 공모가 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838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동인기업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도 0%입니다. 동인기업은 의무보유 확약도 없었고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유통가능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전 유통가능 비율은 27.52%였지만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반영된 유통가능 비율은 31.83%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585억입니다. 이어서 에코아이입니다. 에코아이는 공모가 34,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427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에코아이는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3.99%였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228.91%가 추가 배정되었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9.13%가 되었습니다.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으로 살펴보면 6개월이 4.59%, 3개월이 2.32%, 1개월이 1.55%, 15일이 0.67%입니다. 전체적인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매우 낮지만 그나마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에코아이는 이전 유통가능 비율 24.94%보다 크게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806억 원입니다. 비율은 크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금액은 매우 큽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업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6.15%, 일반 청약자가 18.85%, 국내 기관이 45.78%, 해외 기관이 9.23%입니다.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9.23%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4분의 1이 조금 넘는 26.15%입니다. 다만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 않은 153억 원입니다. 이어서 에코아이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비율은 기존 주주가 17.5%, 일반 청약자가 22.37%, 국내 기관이 53.21%, 해외 기관이 6.92%입니다. 상장일 매각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6.92%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17.5%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도 141억 수준입니다. 동인기업과 에콰이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동인기업은 버넥트, 큐로셀보다 조금 더 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에콰이는 알맥, 넥스틸보다 조금 더 크고 ALT, 컨택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물량입니다. 두 종목의 유통물량을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상장 종목의 평균 유통금액이 39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두 종목 모두 상장일 유통물량이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업은 공모가 3만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2만원, 하한가 60%는 18,000원입니다. 상장일 하루 종일 18,000원에서 12만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콰이입니다. 에콰이는 공모가 34,7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3만 8,800원, 하한가 60%는 2만 850원입니다. 에콰이는 상장일 하루 종일 2만 850원에서 13만 8,8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약 종목이 너무 많아 어느 증권사에서 진행하셨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에콰이는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고 동인기업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종목의 청약자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두 증권사 모두 대형 증권사이기에 상장일 매도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경쟁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수익 주가는 동인기업 0.13%, 에콰이는 0.32%입니다. 아주 조금만 올라도 수익을 볼 수 있기에 청약하신 분들 모두 큰 수익이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 모두 시초가보다는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6종목의 경우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공모주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상장은 수급이 분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컸던 컨택은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했고 큐로셀도 저가 기준으로는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스펙 종목과 일반 종목 두 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됐던 7월 27일에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11.93% 하락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37.64%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LT는 시초 26.4% 상승하였지만 이내 공모가를 하회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종목들의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동인기업은 비인기 업종이고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 안 좋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의무 보유 확약 0%, 동시상장, 큰 상장의 유통물량, 우리사주조합 89.87%의 대규모 실권 등 안 좋은 요소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에콰이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유통물량이 동인기업보다 큰 점이 단점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두 종목 모두 좋지 않지만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기에 상장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고 스톰테크도 막판 큰 상승을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두 종목보다 에코프로 머티나 스톰테크로 거래량이 분산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장일은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신 분들 꼭 수익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